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주 하는 치수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형을 제가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로 세로 100짜리 네모고요. 가로 세로 100짜리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시고요. 반지름은 가운데다가 20짜리, 그렇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30짜리 이렇게 이런 도형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이 정도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런 치수 기입들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를 수정할 건데요. 이거를 제가 카피를 떠서 옆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자, 레이어를 살짝 바꿔서 해볼게요. 저는 그냥 색상만 바꾸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여러분 레이어 설정했으면 레이어를 바꾸는 게 일반적이죠. 예, 요거를 바꾸지 말고, 그렇죠?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그 치수기 100짜리 선형 치수인데요. 기존 제 강의에서는 이제 그 단축키보다는 그 버튼으로 많이 했죠, 제가. 근데 이번 시간 이제 팁이니까 그냥 단축키로 좀 한번 써볼게요. 자, 명령어가 이제 DLI 엔터. 자, 시작점과 끝점을 찍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쵸?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DRA가 되겠죠? DRA 엔터. 그리고 원을 선택하고 적당한 점에 클릭. 자, 그러면 DLI 얘는 DRA가 되겠습니다. 그쵸? 명령어 이제 단축키 외워두는 것도 괜찮겠죠. 빨리빨리 하실 때는. 지름 기입은 DDI, 그쵸? 예, DDI 엔터 클릭해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러면 DDI 이렇게 하시면 되겠더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단축키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 경사선 대각선 기입할 때는 명령어가 일단은 DAL 달, 그렇죠? dim align 하고 달. 이게 조금 애매해요. 지금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DAL 엔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다 갈 때는요, 뭐 안쪽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두 번째 클릭할 때는 반드시 직각 포인트가 뜰 때, 요런 거. 요 노란색 직각 포인트가 뜰 때 찍어야 됩니다. 클릭하면 이제 정확히 30이 나오죠. 그런데 DAL 달 엔터 하고 첫 번째 아무데 찍고 두 번째도 아무데나 찍으면은 진짜 아무렇게나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안쪽에 기입할 때는 하나 더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달 엔터 해서 클릭을 하고 두 번째는 직각 클릭하고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데 요 양쪽에 있는 보조선을 숨겨야 돼요. 요 빨간색이 지금 겹쳐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선택을 하고 컨트롤 1 또는 CH 엔터. 자, 그러면 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그 양쪽에 있는 선을 우리가 그 치수 보조선, 그러니까 한글판에서는 아마 여기 라인 앤 에로우에 들어가면은 요쯤에 치수 보조선 1번, 2번이 있고 영문에서는 EXT 라인으로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양쪽 다 꺼져야 되기 때문에 ON을 OFF, 켜기를 끄기로 바꾸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쪽만 꺼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클릭 순서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었기 때문에 2번을 끄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런 게 있었습니다. 요것도 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분들이.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은 요것도 있지만 이 바깥으로 얘처럼 보시면은 바깥으로 기입을 좀 하고 싶대요. 이렇게. 그쵸? 이럴 때는 DAL 달 엔터 하고요.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찍으면은 될 수가 없죠. 그쵸? 예.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제 경사선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수평 수직 재는 거 있잖아요. 요거. DLI, 그쵸? 예, 우리 처음에 했던 DLI, 수평 수직 재는 걸로 그냥 하면 되는데, 자, DLI에요, I. 자, DLI 엔터 하시고요. 자,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그럼 정확히 끝점에 연결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숫자는 엉뚱하게 나온 게 당연하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밑에 명령행 창을 보면은 이제 회전을 의미하는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R 엔터를 하고요.
그리고 한쪽 경사선에 2점. 그러니까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그 한쪽에서 2점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찍고 바깥으로 빼면 돼요. 이렇게. 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대고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정확히 이제 끝점로부터 경사선을 측정할 수가 있더라. 이거 의문 되게 많았어요. 이거 질문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를 몇 번이고 이제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이제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했고, 이어서 또 무엇이 궁금한가 봤더니 치수기입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대요. 이렇게 치수기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치수기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차례대로 이렇게 치수기입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간격들이 너무 들쑥날쑥 하더라. 이걸 좀 보기 좋게 간격 조절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리본 패널에서는 어노테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치수기입하는 게 여기 다 있고요. 요 화살표 누르면 다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쪽 라인을 보시면은 두 번째 이게 이제 dim space라는 이제 그 기능이거든요. dim space 치수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인데 여기 뭐 adjust space로 되어 있는데 dim space입니다. 자, 그럼 클래식 버전으로 가볼게요. 클래식 버전 어디 있나 볼게요. 자, 클래식 버전에서는 그림이 똑같습니다. 예, 어디 있냐면은 제일 위에 이제 디멘션에 들어가면은 디멘션 안에 dim 스페이스가 여기 따로 있죠. dim 스페이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는 이래요. 시작이 되는 치수선, 기준이 되는 치수선 먼저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했죠. 그럼 엔터가 아니라 선택하자마자 나머지 것들을 드래그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여기서 이제 간격을 쓰면 되는데 제가 8을 써볼까요? 8 엔터 해보면은요. 8 쓰고 나서 엔터 해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간격이 8로 이제 나열이 되는 거죠. 8이 너무 좁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리본 패널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여기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노테이트 안에 요거 dim 스페이스 눌러주고 시작이 되는 거 하나 클릭. 그리고 이어서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자, 이거는 15 정도 해볼까요? 15. 자, 15 쓰고 엔터 해볼게요. 자, 잘못 들어갔는데 다시 할게요. dim 스페이스 시작하는 거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15. 어이구, 지금 제가 지금 기능이 아마 이거 녹화하면서 다른 키가 아마 먹혀갖고 여기에 바로 안 들어가죠. 저장했다 다시 열게요, 제가. 자, 제 캐드가 좀 이상이 있어서 다시 켰는데요. 일단은 치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자, 치수기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치수기입은 좀 신경을 써서 이제 간격 조절이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약간 눈대중으로 그냥 막 했는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는 좀 이쁘게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는 기능. 자, dim 스페이스죠. 요거 클릭을 해서 시작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치수들을 드래그로 선택하시고 엔터. 그리고 숫자는 뭐 8 엔터 하면 이렇게 8이 되는 거죠. 간격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dim 스페이스에 대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지시선 기입 이거 은근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뭐 제가 챔퍼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치수 기입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걸 되게 잘 잊어먹으세요. 이 치수 기입하는 거를 잘 못하시거나. 근데 이 치시선 기입하는 것도 좀 종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앞서 강의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요것만 내가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거와 더불어서 좀 다양하게 설명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명령어는요 LEAD 그쵸? 쭉 써드리면은 제가 여기다 좀 쓸까요? LEAD
이런 식으로 아마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더, 우리가 이렇게 일반 지시선 LEAD를 닫습니다. 자, LEAD 엔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더로 뜨죠, 그렇죠? LEAD. 자, 시작점은 보통 이제 빗변의 중간점 클릭.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각선을 와야 되기 때문에 F8을 해제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약간 녹화를 하다 보니까 F8 누르면 이제 일시정지가 되어갖고 이 버튼을 지금 누르는데 버튼 요거죠, 요거 F8 해제한 다음에 대각선 와서 클릭.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보통 옆으로 한 번 더 클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옆으로 클릭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딱 2번까지만 클릭하면 됩니다. 2번. 시작점과 대각선 딱 2번 클릭하면 끝이고요. 여기서 어노테이션, 뭐 주석을 달겠다라는 뜻으로서 A 엔터를 하는데 보통은 기본값이 이제 어노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엔터하고 넘어갔죠. 그 다음 쓰세요. 내용을 이제 C 그리고 10 그리고 엔터. 그 다음 줄 넥스트 라인 쓸 거 있습니까? 쓰면 되는데 없으면 그냥 엔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항상 더 쓸 게 없으면 그냥 엔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 리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면은 퀵 리더가 또 있어요. 퀵 리더. 퀵 리더는 뭐냐면요. 단축키는 L2예요. L2. 그러니까 LEAD는 일반 리더. 그 L2는 퀵 리더예요. 자, 여기 보시면 L2는 빠른 그러니까 신속 지시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퀵 빠른 지시선. L2 엔터를 하고요. 시작점 클릭합니다. 이렇게 대충 클릭해 볼까요? 여기는요. 클릭하고 대각선 클릭. 그 다음에는요. 보통 이제 밑에 있는 L2 같은 경우는 우리 2번 여기까지 끝이었는데 얘는 F8을 다시 키고 옆쪽으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돼요. 옆쪽으로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3번 클릭하는 거죠. 얘는 그렇죠? 적당하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텍스트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그냥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엔터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냥 엔터하고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 텍스트 창이 이렇게 열려요. 뭔가 이제 커서가 깜빡이죠. 여기다가 이제 C 이렇게 쓰고 나올 때는 빈 공간 바깥쪽에다가 클릭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 위에가 아니라 옆에다 기입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필요하대요. 이거 줄 옆에다 기입해야 되는 경우. 근데 이 퀵 리더 같은 경우는 옆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위로도 가능하거든요. 위로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L2 엔터죠. 단축키는 L2 엔터를 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세팅이라고 해갖고 S가 있어요. S 그쵸? S 엔터.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 이 중에서 어딜 들어가느냐? 가장 오른쪽에 이제 여기 부착, 어택먼트라는 이 부착에 들어오시면은 가장 밑에 언더라인을 밑줄로 하겠다라고 해갖고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걸 체크하고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점 찍고 그리고 대각선 F8 해제해서 대각선 찍고 F8 누르고 수평으로 찍고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는 그냥 엔터하고 넘어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엔터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보면은 이제 커서가 살짝 보면 여기 위에 깜빡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C 쓰고 10 쓰고 나올 때는 바깥쪽에다가 클릭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퀵 리더는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지시선. 다중 지시선은 뭐냐면요. 이제 명령어가 멀티라인 리더라고 했고 MLE가 있어요. MLE. MLE가 아니라 MLD죠. MLD. 자, 제가 한번 써볼까요? ML 쓰면은요, 여기 보면은, 멀티 리더였고, MLD가 있어요. MLD. 그쵸? 단축키가 MLD입니다. 자, MLD 엔터를 하고 나서, 잘 보세요. 시작점을 요 정도 찍어볼까요? 클릭을 하고요. 대각선 옵니다. 일단 F8을 해제해서 대각선 와서 클릭. 그럼 얘는요, 그 클릭하자마자 바로 텍스트가 딱 떠요.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하면 돼요. 뭐 여기는, 뭐랄까요? 콘크리트라 쓸까? 콘크리트 보이다 이렇게 쓰고 바깥쪽에 클릭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너무 글자가 작죠.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작죠. 얘네들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딜 들어가느냐? MLS가 있습니다. MLS. 자, 영문으로 바꿔놓고 MLS. 자, 멀티 리더의 스타일입니다. M라고 MLS입니다. 요 놈은 MLD고요. 그쵸? 단축키 좀 외우셔야겠죠. 자, MLS 엔터하면 이제 창이 열리면은 거기에서 옆으로 좀 치워놓고 볼게요. 수정 버튼 누르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먼저 그 화살표의 크기죠. 화살표 크기, 그 사이즈
너무 작죠. 보면 안 보이죠. 이거를 한 3 정도로 키울까요? 3 정도로 키우고, 그리고 나올게요. 오케이 하고 나올게요. 오케이 클로즈 하면은 화살표가 커집니다. 자, 근데 이제 문자의 크기는 어떻게 키우느냐? 이제 문자 확대해서 이제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위에 이제 텍스트 창이 열리면서, 그쵸? 드래그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0.18로 되어 있는 거를 3으로 쓰고, 요거 드래그 해야 됩니다. 드래그 해놓고 3 쓰고 엔터 하면은 좀 커지죠? 이렇게. 그리고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 누르면 여기, 또는 바깥쪽을 딱 클릭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뭘로 했냐면은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이거라든가 이걸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요놈의 장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MLD로 기입을 했고, 그쵸? MLD로 기입을 했고, MLS로 편집을 했고, 마지막 MLE로, 그쵸? 편집을 할 거예요. S는 스타일 편집이고, 요 편집은 뭐냐면은 요 선들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자, MLE 해볼게요. MLE. 자, MLE 엔터를 하고, 그리고 요 선, 그쵸? 화살표에 해당되는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기 위에다도 클릭하고 저기다도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도 표시하고, 또 반대 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ESC 유용하겠죠. 이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여러 군데 표시할 때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MLE예요. MLE. 그쵸? 마지막에 했던 거 MLE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아무 선이나 일단 하나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또는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할 때 잘 보시면은 밑에 보면요. 리무브 제거를 할 수 있게 뜨거든요. 밑에 보면 리무브. 그쵸? R이죠, R. R 엔터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도를 지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멀티 리더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사용을 좀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리하자면은 이놈은 MLD 처음 했을 때, 그 다음에 MLS는 스타일, MLE는 추가할 때, 그쵸? 추가하는 편집이죠.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 멀티 리더의 다중 지휘선의 스타일에서 약간만 변형을 주면은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MLS죠. MLS 엔터하고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스타일이 하나밖에 없죠. 스탠다드. 그죠?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하려면 이제 기존에 기입된 게 수정이 되기 때문에 뉴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스타일 하나 만들게요. 1, 2, 3 이렇게. 그리고 컨티뉴 누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리더 포맷에 들어가면은 스트레이트,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입니다. 이게 일자로 쭉 나오는 거죠. 이게 스플라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약간 곡선의 표현이 가능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논이라는 걸 하겠는데, 논이라는 건 이제 지선의 약간의 화살표 자체를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문자만 나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 여기 컨텐츠 들어가면은 멀티리드 타입이 현재 m텍스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럭. 자, 블럭으로 바꾸게 되면은 요 소스를 약간 바꿀 수 있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디테일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면은 뭐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서클 클릭하시면은, 그리고 오케이 하고 나올까요? 그리고 뭐 현재 1, 2, 3으로 되어 있죠. 1, 2, 3이 그대로 클로즈 누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MLD 멀티 리더를 이제 기입하기 위해서 MLD 엔터. 자,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가운데 십자가에 동그라미 생성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봐보세요. 뭔가 쓰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뭐 숫자 1을 써볼까요? 1 쓰고 오케이. 그럼 바로 이렇게 번호가 매겨집니다. 보통 이제 부품 번호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좀 많이 쓰겠죠. 이런 식으로 1번 카피 하나 뜰까요? 카피로 옆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 2번 3번 2번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좀 키우면 되겠죠. MLS 스타일 MLS 엔터 치고 들어가서
현재 1, 2, 3에 이제 수정 들어갑니다. 모디파이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스케일 값을 1이 아니라 2로 바꾸는 거예요. 1이 아니라 여기 2로 바꾸고 나와서 다시 한번 MLD 엔터 해서 클릭을 하고 뭐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꼭 1, 2가 아니라 뭐 1.5, 1.6 해도 상관없습니다. 적당한 크기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거 좀 많이 쓰겠죠,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요 멀티리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품번만 쓸 때고 이제 특정 부위에다가 이제 그 연결해서 부품 번호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아서 이게 1번이고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2번이고 뭐 이런 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MLS 마찬가지 MLS 엔터 치고 들어가서 스타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뉴 눌러서 456 해갖고 컨티뉴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설정이 처음에는 이 앞쪽에 이제 타입을 논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다시 바꿔 놓으셔야겠죠. 스트레이트로 선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볼 모양을 화살표가 도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점으로 점을 많이 쓰니까 뭐 도트나 스몰 도트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사이즈는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 스트럭처라고 해갖고 요 리더의 구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맥시멈 리더 포인트 끄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 랜딩 세팅이라고 해갖고 이거 이제 꺾어지는 걸 이제 뜻하는데, 특히 밑에 있는 숫자 이게 이제 이 길이에요. 꺾어지는 길이.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꺾어지잖아요. 그 길이가 너무 짧다 또는 길다 하면 이걸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끕니다. 밑에 있는 스케일 값도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요거 주소 어노테이브로 이거 어노테이티브로 그냥 체크하시고요. 여기 있는 건 그냥 다 전부 다 그냥 끄시고 요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컨텐츠 넘어가면은 마찬가지 블록은 그대로 두시되, 여기 보시면은 그 형상을 서클로 두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서클을 맞고요. 어택 부착 방식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 원이 있으면 원 옆쪽 서쪽에 그냥 바로 부착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 인석션 포인트로 바꾸면은요 항상 이제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 인석션 포인트로 요 주의하셔야겠죠. 뭐 요 크기가 작다 싶으면 요거 숫자 올리는 거 아시죠? 좀 전에 했죠. 1을 뭐 2나 또는 1.5, 3, 4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에 블럭, 서클, 인석션 포인트를 바꾸신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제가 자, 먼저 MLD죠. 단축키는 MLD 엔터. 그럼 이제 원의 위치, 그러니까 품번의 번호가 들어갈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요 정도 클릭해 볼게요. 클릭. 여기에 난 3번을 쓰고 싶어. 여기 3번 부품이야. 3 쓰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정해야 여기 또는 여기 어디 원하는 위치에다가 가서 클릭 엔터.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3번이야. 한 번 더 해볼까요? MLD 엔터. 자, 위치는 요 정도 클릭하고 4번 오케이. 위치는 여기 클릭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품번 번호, 그쵸? 크기가 작다 싶으면 바꾸는 거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중 지시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 되겠고요. 매운탕의 캐드 팁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교재는 여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무료 교재 여기다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많은 동영상 여기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